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 그리고 글로벌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는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위한 자료여서 오늘 저랑 나누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자료도 볼 기회가 많고, 그 다음에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실 분들이어서 그렇게 앞으로 향후 활동을 이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제일 첫 페이지쯤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이제 제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얘기할 때 정책의 이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젠다 21에서 SDGs까지로 표현되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글로벌 정책 동향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는 물론 새롭게는 아니지만 새롭게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처음부터 쭉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긴 했지만 아젠다 21에서 SDGs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다른 어떤 행위의 주체보다도 제일 좀 중요성이 부각된 주체인 지방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지속가능 발전의 역사인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책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오고 있는가에 대한 연대표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저 사이트에 가시면 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요하게 왔는지를 연대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전부 3장의 슬라이드로 편집을 했는데요. 요거를 모아서 한눈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하나는 연대표의 연도입니다. 하나는 연도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저술, 그 다음에 회의, 그리고 활동, 국제적 약속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대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용어로 회자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단어 를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럼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책 동향의 시작이 60년대 초반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최근의 연도는 2015년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주목해서 보실 만한 게 노랗게 이렇게 색이 칠해진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국제사회에서 일정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60년대 초반부터이고, 그리고 한 30년이 지난 1992년에 이르러서는 UN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국제정책의 용어로 정립됐고, 이게 유엔의 회원을 통해서 모두 다 합의된 가치로 받아들여진 연도이고 1992년 이후부터는 그 정책이 이제 진화되면서 그 내용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런 활동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15년이 돼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우리 사회의 정책으로 안착했다라고 하는 이제 것을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죠? 불경에서 성경에서부터 태고적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정책 용어로 들어온 거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에 슬라이드 보여드린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양식으로 정리한 표예요. 보시면서 좀 조금 좀 이해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표는 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 표는 우리가 지금 한 30여 분간 여러분과 이제 이 내용을 나눌 텐데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이 표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어져 온 것들을 조금 쉽게 연대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년대부터 개념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세계적으로도 확산이 되긴 했지만 정책 용어로 정착된 것은 이제 1992년부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992년에 유엔에서는 큰 세계 회의를 유엔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개최한 회의의 이름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말하는 게 UNCE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개최됐던 장소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였고요. 이 1992년도 유엔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문서의 이름이 저기 노란 바닥에 써 있는 의제 21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제 21은 유엔 회의의 결과물이니까는 제목이 영어로 붙여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문서로 채택이 됐고 우리는 그것을 의제 21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엔 회의의 결과 문서는 총 4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목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의제 21이에요. 의제 21. 이 아젠다 21의 의미는 뭐냐 하면 21은 21세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아젠다, 이 의제의 뜻은 뭐 논의해야 될 주제, 회의에서도 아젠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논의해야 될 주제, 또 혹은 해야 할 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유엔에서 아젠다 21이라고 붙인 이유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21세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인류가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문서의 제목을 이제 아젠다 21이라고 붙였고요. 그거 총 4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아젠다 21의 내용 안에는 지속 가능 발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들과 협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엔은 이렇게 협력하고 이행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점검해 나갈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을 얘기할 때 1992년의 회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이고 중요한 회의예요.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이 뭔지도 유엔의 회원국들이 다 합의한 거고요.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아젠다 21은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이제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992년 회의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유엔이 채택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 그쵸? 이것도 1992년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또 1992년에 사막화 방지 협약 이 세 가지를 이제 유엔 환경 3대 협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젠다 21과 함께 이 유엔의 3대 협약도 1992년에 채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엔이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제일 위에 저 슬라이드 소녀가 나오는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논의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유엔 환경 3대 협약을 채택한 내용도 중요한데 그 외 유엔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1992년 이전의 회의는 이게 이념 대립이 있었던 시기여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 아젠다를 던지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는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1992년 유엔 회의에서는 이렇게 동서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 양쪽 진영이 다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저 그림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건데 저기 보시면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비초프 사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저 아래 보시면 달라이 라마 사진도 있고 다양한 소녀의 사진도 있고 다양한 사진이 있잖아요. 1992년 회의는 그 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서 이념을 넘어서 동서 진영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유엔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고 저 위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녀에서부터 문화예술 활동, 종교 지도자 저기 보면은 존 덴버라고 하는 달라이라마 옆에 미국의 탑 가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유엔 국가를 대표하는 저 유엔의 참석자들이 다 같이 합의한 내용인데 그 합의한 주제가 지속가능 발전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92년도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지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류 우리 사회의 중심의 가치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92년 이후부터는 유엔에서 92년에 채택한 내용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다 합의한 결과물들은 보통 5년 단위로 점검하는 그 프로세스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95년 1992년 플러스 5년 플러스 10 플러스 15 플러스 20 이렇게 점검하는 회의를 유엔이 계속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의 2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회의가 2012년에 똑같이 92전 회의가 개최됐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됐던 유엔 회의의 이름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회의, 그래서 UNCSD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1992년 아젠다 21이 얼마나 이행되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20년 동안 이 지구적 지속 가능성이 과연 향상됐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유엔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원국들이 국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의 상황, 지역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제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유엔의 회원국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는 결정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가 너무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는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성취했다고 하는 거를 가시화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성과를 가시화할 수 없는 것은 진전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저 유엔 회의에서는 유엔에서 결정한 거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내용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새롭게 어떤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든 간에 그것을 책임있게 이행을 강제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강제하는 시스템으로서 소위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자,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이제 하는 일은 이 유엔이 채택한 결과물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하는 시스템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는 각 국가가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와서 결과를 공유하고, 4년에 한 번씩은 대통령급이 와서 유엔의 합의를 이행하는 경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그 알맹이 내용도 목표와 지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의 성취 정도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목표와 지표의 세트로 구성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채택하자. 이게 이제 유엔의 결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거기까지 결정을 하고 유엔에서는 3년 동안 그 어떤 내용을 목표로 할 건지, 무엇을 세부 지표로 할 건지, 평가 지표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좀 이어가면서 3년 후에 2015년에 유엔 총회를 열어서 2012년에 얘기했던 것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그다음에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걸 점검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식화하게 됐고요. 그때 채택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이제 우리가 요즘 회자되고 있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목표와 지표의 세트이고, 이때 15년에 발표하면서 유엔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약속한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라고 이제 기한까지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벌써 2015년에 목표를 채택한 지 5년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기틀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이제 10년 남은 거죠. 유엔에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큰 흐름은 이렇게 아젠다 21에서 SDGs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어져 왔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목표를 조금 더 현실과 접목시킬 수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다른 포맷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간략하게 아젠다 21에서 SDGs까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됐는데, 1992년과 2015년의 사이에 우리가 이제 천년의 이제 세기를 이제 변환하는 시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때 유엔에서는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이걸 선정한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지역의 삶의 질이 다 균등하게 나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편차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은 앞에 나가서 이제 발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아직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인구, 그 다음에 글자를 자기 이름자도 쓸 수 없고 평생을 살아도 학교 앞에도 갈 수 없어서 자기 표현이나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밤이 되어도 비바람을 피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갖지 못하는 인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기 낳다 죽는 모성 사망률 높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정도 성장하지 못하고 죽는 영아 사망률도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비율을 2001년에서부터 15년까지 반감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형식의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각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엔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15년 동안 이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농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도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빈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엔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대상 집단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니까는 일정 정도 수를 줄였지만 유엔이 원래 목표했던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새롭게 아젠다 21에서 SDGs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유엔이 밀레니엄 골,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채택했던 목표와 지표, 그 시스템을 이제 차용해서 그 두 가지를 합한 형태로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은 이제 크게는 아젠다 21에서 SDGs로 이어져 왔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이해 당사자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면서 시민 참여, 이해 당사자의 연계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젠다 21의 내용에는 제가 이제 총 40개의 챕터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 목표는 뭐냐 하면, 지속가능 발전이 대단히 중요해서 국가가 그걸 책임있게 이행을 해야 하는데 누구랑 이행할 거냐는 거예요. 정부가, 공무원들이 다 정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그들의 참여와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한 주요 그룹들과 소통하면서 이행을 할 때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그룹과 협력할 거냐, 그거를 아젠다 21에서는 소위 9개 주요 그룹이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딱딱 명시를 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당시에 유엔에서는 적어도 저 9개 그룹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저렇게 각 그룹마다, 이를테면 여성은 원칙적으로는 세계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해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저 각각 영역마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그림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저 9개 그룹이 그 모든 이해 당사자 그룹을 포괄하는가, 이 관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그룹들이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저 그룹 중에 몇 곳에나 속해 있을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내에서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활동하는데 저 9개 그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그쵸? 위원은 저 대표성이 다 있는가? 만약에 위원이 저 대표성을 반영해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있는 위원들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 사업을 이행할 때 저런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걸 검토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속가능발전과 이해당사자 연계는 아주 필수적인 거여서 지속가능발전 얘기하면서 시민의 참여, 이해당사자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건 지속가능발전에 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원칙을 좀 강력하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젠다 21에는 저렇게 9개의 그룹을 명시하고 저 그룹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거기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저 중에 지속가능발전 우리가 활동하는 협의회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지방정부 영역입니다. 이 9개 주요 그룹 중에서 지방정부는 똑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공무원이어서 공공 영역일 것 같지만 유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방정부도 똑같은 옵저버예요. 뭐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과는 이제 속성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젠다 21에서는 그 28장 안에 지방정부를 명시한 챕터 안에 특히 지방정부는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데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방정부는 지속가능 발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가장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지방행정을 할 때 지속가능 발전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시스템 안에 지방의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안착함으로써 최대한의 시민 참여를 기초로 한 시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속가능 발전을 잘하는 길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유엔의 아젠다 21의 이제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 회원국이어서 저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이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부 지방의제 21이 전부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지방의제 21, 그래서 지방의제 21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지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의 시스템이 시민 참여를 막바로 하기에는 굉장히 간극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그런 합의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무국이 있는 지방의제 21을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지방의제 21끼리 니네만 잘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방의제 21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 지방의제 21 기구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개척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지방의제 21에서 하는 관점이고 지방정부의 관점에서는 지방정부의 소명을 잘하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기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협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버넌스 기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민관 협력을 최대치로 잘 하도록 하는 기능을 살려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인 거죠. 그래서 그 지방의제 21이 지금 이제 SDG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로 다 진화한 거고요. 여전히 SDGs라고 하는 숙제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지역마다는 그 과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민관 협력이라고 하는 그 핵심 단어가 있고 하나하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더 잘하도록 하는 일. 이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의 소명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고 아젠다 21에서는 9개의 주요 그룹을 명시했지만 그게 이제 SDGs로 넘어오면서는 그 주요 그룹이 9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최대치로 더 많은 그룹을 확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2016년 정도의 시점에서는 9개보다는 많은 15개 정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좀 명시하고 시민 참여의 통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기에 그 전에 9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불이 조직, 그 다음에 의회, 미디어, 그 다음에 자원활동, 자선활동을 하는 재단 같은 기구, 그 다음에 시니어 그룹들까지도 포함을 할 것을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참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정부도 아직 SDGs로 오면서 지방정부 참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요 아래는 이 아래 로고들이 다 지방정부 네트워크예요. 세계에는 저렇게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클레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것에 관련된 지방정부 네트워크 중에는 이클레이가 제일 먼저 생겼고 제일 규모도 크고 그 이후에 다른 네트워크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모든 네트워크들이 협력해서 지방정부 글로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SDGs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의사결정하는 과정 중에 참여하면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 그렇게 이해할 때 저는 우리가 활동하면서의 시작은 지속가능 발전은 이미 1992년에 UN 회의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공공히 합의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둬야 될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고요. 그걸 이행하는 과정 중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활동을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제 개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정책은 그렇게 확정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지속가능 발전이란 도대체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젠다 21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이제 얘기할 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회의와 리포트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게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채택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좀 눈으로 보시고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 이런 거 강조해요. 자연 환경적 기반인 거죠. 그리고 세대, 사람인데 사람을 세대로 구분할 때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사람과 자연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봤을 때는 뭐죠? 이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필요도 충족하지만 미래 세대도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두 개를 다 충족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이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사회도 발전시켜야 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속가능 발전 법이 있는데 법 안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법 안에 규정되는 개념도 저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저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 법상에도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젠다 21하고 SDGs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젠다 21에는요 이렇게 사회, 환경, 경제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통합적으로 동시에 고려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SDGs로 오게 되면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의 시대에는 경제적 가치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것. 뭐예요? 자꾸 부자가 되는 것. 집도 많이 짓고 도로도 많이 하고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발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는 돈만 많이 벌고 건물만 많이 짓고 차만 많다고 지속가능 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보는 거는 구시대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것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사람이 뭐죠? 그 산업재해 이런 걸 해서 노동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잃거나 상하게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은 대단히 사람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오래도록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적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깨닫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에서는 무조건 경제 성장,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 성장, 돈을 버는 과정 중에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 중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권익은 충분히 보호됐는가?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 원료를 채취하는 그런 1차적인 생산자들의 생활 기반은 안전한가?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자에게 가고 그게 다시 폐기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적 부담, 사회적 격차의 부담 이런 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가를 점검하면서 사회 발전을 보는 것. 이게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아젠다 21에서는 이렇게 이 3원색의 그림처럼 표현을 했지만 이 SDGs에 와서는 이게 환경, 사회, 경제 세 가지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은 맞지만 각 영역의 역할에 있어서는 새롭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생태적 기반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한다 하더라도 한 번 상하면은 산을 깎고서 다시 산을 만들 수 있거나 강허리를 끊고 다시 이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태적, 자연적 환경은 그대로의 기반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 기반 안에서 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균형적으로 형평성 있게 만드는 것. 그쵸? 조금 더 정의로운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요건이 충족되는 위에서의 또 다른 경제 성장 이렇게 고려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속가능 발전의 이 가치를 얘기할 때는 조금 가슴이 늘 두근두근해요. 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적어도 이 야만의 그쵸? 빈익빈, 부익부 이거를 조금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시대이구나. 이거를 이제 얼마나 실현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활동하는 이제 사람들은 조금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거에 그런 가치가 주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희망, 그렇죠? 그다음에 기쁨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공감하고 자꾸 함께 일하는 위원들과 그 다음에 동료들과 공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심이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이제 그런 가치입니다. 적어도 그렇죠? 가치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채택하는 정도의 수준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좀 나누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길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이 슬라이드 하나만 조금 공유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공식적인 픽토그램 이외에 UN 정보센터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만든 새로운 그래픽이에요. 이 캐릭터의 이름은 엘릭스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내용은 똑같은 건데 디자인을 달리해서 조금 더 이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엘릭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캐릭터 이름이 엘릭스인데 저 엘릭스는 여자인 것 같습니까? 남자 같습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입니까?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나이가 많습니까? 적나요? 정답은요. 이 아래에 있어요. 슬라이드 아래에 보시면 민족, 국적, 성별을 초월한 유니버설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니버설 캐릭터라는 거예요. 차별이나 편견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 전제이기도 하고요. 이 유니버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목표는 또 기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 세운 거를 달성했다. 이거는 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잘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는 한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명시된 문제의식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1번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이랑 교감할 때 지속협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은 공공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적 참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면, 이제 마지막은요, 지속가능 발전과 지방 정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젠다 21에서 SDGs까지 넘어오기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포커스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게 바로 지방 정부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관련된 것은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전 세계 인구 중에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진 게 지금 현 세기의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는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지표로 표현 한 2% 미만의 면적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도시에서 이제 모든 소비 이걸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야 될 책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잘해야 지속 가능성을 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속가능 발전과 도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도시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산재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해결책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많이 당하느냐는 거예요. OECD, 잘 사는 나라는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1,500명당 한 사람씩 재난의 피해자가 되는데 개도국의 경우는 9명 중에 1명씩 그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이슈를 얘기할 때 기후정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 얘기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전향적인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합의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거 안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국가는 안 해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기후행동을 하는 그 슬로건이 뭐냐면은 We are still in 이에요. 우리 지방정부들이 남아서 미국을 대표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은 쭉 정책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도시가 대단히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해야 될 책임 주체가 지방정부라고 하는 면에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공공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UN SDGs에서도 이 한 리포트는 17개 목표 중에 12개는 다 도시에서 이행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계 없이는 유기적 협력 없이는 대단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은 17개의 목표의 범위가 넓은 것처럼 그 다음에 논의된 역사가 제법 많은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주체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각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활동을 이어나가시게 될 지속가능 발전의 활동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첫 페이지에 대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가 전해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비밀 정보는 하나 더 없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한 이유는 이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그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얘기를 유엔에서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긴 하지만 이 유엔의 결정이 국가를 통해서 지역으로 연결되고 지역사회에서의 뭔가 실천을 바꾸는 뭔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죠? 이 국제사회의 어떤 유엔의 결정도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적 지속 가능성의 길은 우리 집 앞에 골목을 통해서 신장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모든 합의, 국제적인 모든 문제도 지역의 구체적인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념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발전의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이어나가시는 출발점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